서울 부암동 골목을 오래 지켜온 은행나무 한 그루가 2달 전부터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 미술관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은행나무가 생태법인이 이미 돼 있다고 생각하면 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인 거죠. 오늘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이었다고 하는데요. 참 아름다운 마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부암동. 부암동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들리시는 환기미술관, 고 김환귀 화백의 그림들을 전시해 놓은 환기미술관 앞에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유니폼 비슷한 거를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멍을 10개 이상 뚫었더라고요. 그로부터 그 동네에 이상한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나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일까를 조사를 해본 결과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그 은행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전체 그 나무 둥치, 줄기를 이렇게 보면 바삭바삭 그 줄기가 말라가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은행나무가 생태법인이 이미 돼 있다고 생각하면 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인 거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 법으로는 그걸 범죄로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 답답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꺼이 동참했고요. 6월 29일자 로 종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법체계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법은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그냥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토양을 훼손했다라든가 재물 손괴죄라든가 이런 걸 걸어서 지금 60명이 동참해서 저도 조서 작성했고요. 이미 환기미술관 측은 자기들이 그런 짓을 했노라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미술관 측은 지금 반응을 안 보이는 방향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지금 일종의 퍼포먼스도 하고 애도의 기도 순간도 갖고 이러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나무에다가 편지를 써서 붙이고 이럽니다. 그 편지들 참 이렇게 읽다 보면 울컥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최마존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상당히 비장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어쩌다가 또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쩌면 그냥 단순히 은행나무 한 그루가 죽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은행나무를 비롯한 자연의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 측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름아름 나오는 그냥 얘기로는 그 은행나무가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미술관 측으로서는. 그게 없으면 공간이 좀 생긴다든가. 근데 이거는 환기미술관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관이나 이런 개인들이 필요하면 그냥 나무 베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특히 건설 쪽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건설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무 베는 것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이제 이거 변화해야 됩니다. 나무도 엄연히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고요. 이 지구에서 우리 못지않게 지구에 살아남을 권리를 갖고 있는 생명체라는 그 인식을 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 저는 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 빌미를 통해
나중에서 이제 베어버리려고 그런 짓을 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네요. 아마 그러리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죽은 나무 그냥 베어낼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구멍을 열 몇 개나 뚫고 독극물을 대량으로 주입을 했다는 거죠. 독극물을 얼마나 많이 주입을 했으면 주변의 이웃들이 냄새를 맡을 정도로 지독하게 드러났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 문제가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건 그 은행나무가 길에 서 있는 나무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은행나무를 이렇게 해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만 있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법적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서 고발을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들 법석이야. 그 뭐 나무 하나 죽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고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태법인,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연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때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돌고래들에게 그런 권한을 우리가 부여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움직임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편해할 것 같이 예상되는 해녀 할머니들이 전부 동참하셨어요. 우리는 돌고래랑 잘 지낼 수 있고 제주 바다를 공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해녀 할머니들의 적극적인 동참 때문에 저희가 그 돌고래 생태법인 문제는 상당히 수월하게 진전이 됐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명체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길고양이 문제가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불쌍한 동물을 돌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네에서는 당신들 때문에 문제가 점점 복잡해진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법적으로 물건 취급당하던 자연물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가 사는 남자 영화의 그 촬영지였던 그 단종과 관련된 그 유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유서 깊은 좋은 나무를 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고 어니벙벙하고 어리석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그 나무를 제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 이득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당신들이 뭘 표방하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그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나무 한 그루가 길 한복판에도 서 있는 경우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가거나 길이 돌아가거나 이런 세상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생명을 그려내던 화가의 미술관에서 생명을 말살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참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문화, K문화가 지금 세계를 휩쓸게 돼서 마치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제 선진국이 된 줄 그렇게 지금 으쓱거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문화의 정점에 있어야 될 미술관이, 그것도 평소 생전에 자연을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김한귀 화백을 기리는 그 미술관이 바로 미술관 앞에 있는 100년이 넘은 수령을 가진 은행나무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일을 했다. 이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대체 말문이 막힐 정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은행나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참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 피터 크레인 경, 영국의 그 유명한 왕립 수목원 큐 가든의 디렉터를 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왕으로부터 자위를 받은 분이죠. 그 피터 크레인 경이 은행나무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 책을 읽어보면 은행나무가 얼마나 특별한 나무인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은행나무는 살아서 서 있는 화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2억 7천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한 나무. 그러니까 공룡하고 같이 살던 나무예요. 제가 우리 동영상에서 참으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는 어쩌면 아마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 종들 중에서 제일 막내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막내로 태어난 호모사피엔스가 아이고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같은 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살해하는 그런 사건을 저지른 거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환귀 화백은 대한민국 미술대상전인가 그 1회의 대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때 대상을 받은 작품이 그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의 맨 마지막 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런 시거든요. 김환귀 화백께서 이 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마지막 구절을 당신의 그림의 제목으로 이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화백께서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 사태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파리에도 한동안 사셨고 뉴욕에도 사셨는데 뉴욕에서 사실 때의 경험을 일기처럼 쓴 에세이집이 있거든요. 그 에세이집의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인데 그 에세이집에 들춰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화백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수필집에서. 화초나 정원의 나무를 많이 기르셨나 봐요. 근데 참 이거 읽다가 제가 진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는 나무를 기르다가 죽여본 일이 없다. 나무도 사람을 아는 모양이다. 화초 키우고 정원에 나무 키우면서 단 한 그루도 죽여본 적이 없는 분. 도대체 어떻게 그분의 그 사상과 그분의 예술성을 기리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어리석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무지몽매한 일을 해치웠을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참으로 지난하고 때로는 끝에 가면 변호사님들의 말재주로 자칫하면 아무 성과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고래에게 생태법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돌고래뿐 아니라 여러 다른 동식물들을 차례로 생태법인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자연물을 그냥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소수가 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런 후진적인 민법을 갖고 있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라서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걸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저희들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김환귀 미술관을 폐쇄시키거나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응을 이끌어내고 싶은 우선 그 마음이 있는 거고요. 이 기회에 대한민국도 나무 한 그루도 정말 소중한 존재다. 우리와 동일하게 이 지구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권한을 갖고 있는 당당한 생명체다 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동영상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마지막 인사하기가 조금 저 마음이 좀 벅찹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